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이의 책이랍니다. 그대 곁에. 박수 주세요. 정말 우울하네요 진짜. 저는 뭐라고 또 오늘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행작가계의 화석 고고학 박물관 여행작가 노중훈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제 앞에는 연남동에 위치한 책방 사이의 조미숙 대표님. 네. 저녁을 실컷 먹고 배부른 상태로 앉아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린 느낌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미리 녹음을 했던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러 왔고 네. 오늘 녹음을 하러 온 날짜는 12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1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제 코너 속 코너죠. 네. 조미숙의 공지사항. 뭐 있습니까? 이게 12월 공지는 벌써 끝난 상태라.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음 네네. 녹음할 때 저희가 네. 1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쵸 양민석 작가와 함께 네. 도쿄 책방 네. 여행 투어 네. 총 도합 3번째였나요? 네, 양 작가님과는 3번째 그쵸. 여행이죠. 대단한 것 같은데 양민석 씨가 진짜. 네, 되게 네. 다 같이 가신 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으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확한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디테일러, 네. 네? 우리나라 최고의 꼼꼼러 뭐 이런 것 같아요. 양 작가님이 간다 그러면 뭐 어디든지 뭐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팬이 생길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민석 씨 그게 아니라 책방 사이에서 디자인한 여행 상품을 3번이나 참가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네네. 양 작가님 여행 포함해서 네. 저희 쌀국수 여행까지 해서 갔다 오신 분이 세 번째 여행가 이번에 또 같이 갔어요. 혹시 성함을 기억하세요? 남자친구 이름은 알아요? 아니 그분이 네. 네. 되게 귀여우신 고마운 게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아니 되게 귀여우신 게 네네. 50대 이제 후반쯤 되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 이게 패키지만 가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그 딸이 엄마가 사이를 알고 사이에 여행을 갔다 와서 엄마가 변했다. 진짜? 비행기 표도 못 끊는 엄마가 비행기 정말? 표를 끊고 공항 어머. 공항도 못 들어가던 엄마가 혼자 공항을 들어간다.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든다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럼요. 제가 성함을 모르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밖으로 놔두십시오. 네. 애들 다 키웠겠다. 네. 그렇죠? 그럼요.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저희가 생각났다. 김선미님. 김선미님 네. 지금 전업주부신 건가요? 네, 전업주부. 알겠습니다. 김선미 씨의 바람나는 여행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주 다음 주 업로드될 아니구나. 이번 주 업로드인가요? 업로드는 됐죠. 다음 주 업로드죠. 네. 하여튼 40화, 41화를 책임져 주실 정말 특별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많이 언급되셨던 분. 이미 저희 팟캐스트하고는 인연의 끈을 맺고 계신데요. 이름하여 출판사 에디터 특집. 네. 출판사 에디터 특집. 책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의 조유진 에디터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유진입니다. 네, 비즈니스 북스 맞죠? 네, 저희 회사가 비즈니스 북스는 맞는데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네. 거기서 이제 인프린트라고 네. 해서 네. 브랜드로 네. 따로 나와 있는 곳이에요. 북라이프라는 브랜드고요. 북라이프. 네네. 그러니까 인프린트라는 건 뭡니까? 같은 회사이긴 한데 네. 그 안에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 비즈니스 북스가 네. 자기 개발하고 경제 경영 쪽으로 좀 특화된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뭐 에세이라든지 네. 뭐 여성 실용 같은 네. 분야를 따로 네. 출판을 하려고 네. 이제 사장님 만드신 거죠. 실용이 있고 여성 실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완전히 실용 브랜드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성들을 좀 타깃으로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예요, 여성 실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에세이 중에서도 저희는 좀 30-40대 여성들이 많이 읽을 만한 주제로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을 다룬 주제라든지 30 남자는 결혼 안 해요? 근데 이제 글 쓰는 작가님들도 네. 좀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미혼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미용? 미혼. 아니, 그러니까 결혼 말고 예를 들면 그 3, 4 여성 실용 그 네네네. 분야에는 뭐 미용 이런 것도 아니, 들어가고 건강 쪽. 건강. 네네. 패션?
패션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아니고. 예, 그쪽으로 조금씩 이제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우리 저 조유진 지금 회사에서 직함은 대리이신 거죠? 네네. 네, 우리 조 대리님은 본인이 여기를 왜 나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참네. 큰 이유가 하나 있고요. 작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큰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애청자 특집 때 이걸 먼저 사과 방송부터 해야 되는군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에서 오셨던 SK 빌 이선경 씨잖아. 이선경 네네. 씨.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이선정 씨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녹음실 나가는 순간 알아차리긴 했는데 재녹음하기는 귀찮고 그래서 그냥 무책임하게 이 녹음실을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성경 씨 방금 문자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분 근황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서울에 다시 출장 오셔가지고 저랑 조 대표님과 함께 서울 삼전동에 있는 분홍 정육식당에서 한우 특수부위 모듬과 한우 차돌박이 등심과 소고기 반 돼지 반 이거를 먹고 돈이 한 2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그 조 실장님께서. 아니 네. 오늘은 그 와인 이름 있잖아요. 네네. 무슨 업 점프하는 네? 스테이크슬릭 그 있죠. 그 와인을 갖고 오셔가지고 오늘 오셔서 같이 우리 먹기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그 와인을 네네. 미국 캘리포니아 갖고 왔어요. 사가지고. 그래서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책방에. 책방에. 오늘 못 먹으면 우리 저희 목요일날 금요일날 파티하는 날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애청자 특집이 네. 사실은 저도 언젠간 여행책을 내고 싶어요라는 네. 부제를 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많지는 않죠. 320여 명 남짓인데요. 구독자 수가 팟빵 기준입니다만 어쨌든 그분들 중에 책을 언젠가 내고 싶다. 출간 과정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가지고 물론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네. 중간중간 살짝 말씀은 드린 적이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책은 과연 누가 내는 것이며 책의 편집과 출간 과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낱낱이 아주 세심하게 까발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 조유진 대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네네. 제가 지금 1000마디 했거든요. 좀 단말마처럼 한마디로 좀 어쩌라는 얘기예요. 목에 피가 나오고 건조해가 죽을 것 같은데 감기 기운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미친 일이라고 보는데요. 미친 짓이라고 보는데 우리 저희 팟캐스트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유진 대리님은 구면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지난번에 출연을 한번 하셨던 장은정 작가의 여행자의 밤. 아주 화제의 책이죠. 완성도 굉장히 높은 책인데요. 그 책을 만드신 분이 우리 조 대리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 대리님이 팟캐스트에 나온다고 하니까 응원차. 장은정 작가가 옆에서 숨죽이면서 앉아 있습니다. 인사는 좀 하시죠. 인사.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장은정입니다. 네. 제가 왜 미친 짓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분이 저 우지경 여행 작가와 함께 보름여간 홍콩과 대만 취재를 갔거든요. 오늘 귀국했어요. 근데 집에 가방만 던져놓고 여길 또 온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스타는 대만이었는데. 장 작가님 몇 시 도착한 게 인천공항 도착한 게 몇 시였어요? 인천공항에 오후 4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웬걸. 그러면 이게 다 클리어하면 5시쯤 됐을 거고 픽업 이제 지금 수화물 찾으면 네네. 집에 몇 시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한 6시 10분 전? 지금 저희 7시예요. 진짜 현관에 가방 캐리어 2개, 네. 카메라 가방 던져놓고 바로 네. 왔어요. 그 남편 성함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남편은 아직 제가 집에 온 줄 모릅니다. 몰라요. 심지어 귀국 일자를 모르신다면서요, 남편이. 오늘 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몇 시에 오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다시 외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뭐라고 안 그러세요? 뭐라고 안 하나? 그래요? 언제부터 멀어졌어요? 남편으로부터? 왜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름간 떨어져 있었던 가정인데 남편이고. 난 이해 안 돼. 그렇죠.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네. 정말 괜찮고요. 네. 이따가 밤에 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밤이 아니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타이완에서 과자입니까? 타로 케이크인데요. 타로 케이크. 네. 야, 맛있어요. 이게
보라색 자자가 써 있거든요. 한자로. 네. 그 색깔도 패키지도 보라색이고 내용물에도 좀 이렇게 보랏빛이 도는 그런 건가 봐요. 그 타로가 열대지방에서 나는 그 그런, 과일 네, 뭐 감자, 고구마 맞아. 비슷한 그런 열매예요. 주식으로 먹는 나라도 많고. 네, 근데 네. 그거를 이렇게 잘 가공을 해서 만들면 되게 고구마처럼 달고 맛있는 맞아. 네, 과자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무지하는 저는 저기 안에 이렇게 딱 뭐 열면 타로 카드처럼 점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저기요. 이제 본인의 미래에는 그만 궁금해할 나이가 되셨잖아요. 네? 이미 하늘의 뜻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뭘 그렇게 미래를 궁금해하십니까? 어제 장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도중에 배가 고프면 중간중간에 처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조대리님.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큰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조유진 대리님이 만드는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제 책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금 제가 구애 중에 있고요. 제가 오늘 프로포즈를 사신방송. 사신방송입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전 좀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시끄럽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까지 제가 가진 애를 다 썼는데 지금 비즈니스 복스 북라이프에서 제 책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공격해 주십시오. 북라이프 조유진 대리를 사정없이 물고 뜯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사진 좀 그만 찍으세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잘 못 찍으면서. 네. 마음에 들 때까지 찍어줘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것만 조대리님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사실은 출간 과정 이야기 더불어서 네네. 사실 책 한 권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책 제목이 뭐죠? 빛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책이고요. 네. 박종호 작가님이 쓰신 네. 책이에요. 선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평론가시죠? 네, 맞아요. 네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다 읽진 못했습니다. 조금 읽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싫어하는 류의 책이에요. 네. 제목이 너무 싫어요. 빛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네. 그리고 머릿말 프롤로그를 읽었거든요. 네네. 와, 그렇군요. 약간 빈에 대한 자의식과 자부심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네. 머릿말하고 프롤로그를 읽으면 야 빈을 안 가본 사람은 무쓸모야? 아니 빈을 안 가고 죽으면 억울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강력하게 빈의 매력에 대해서 네. 처음에 이렇게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책 전체적으로도 다 관통해요? 예, 묻어나고 있고요. 아하.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네. 한 도시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 도시를 여행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 네. 도시에 갔을 때 네. 조금 더 새로운 느낌으로 그 도시를 바라볼 수 있겠다. 적어도 약간 겉핥기식으로 그냥 어허. 쓱 둘러보고 오는 일은 없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명확하게 논조를 드러내는 게 좋았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본인 회사의 책을 가져오지 않고 김영사의 책을 가져오셨나요? 혹시 이적을 준비하고 계신 출판사가 김영사인가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네, 혹시 저희 회사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진짜 그냥 책 자체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나온 여행서 중에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기는 있어요. 뭐죠? 저 당연히 여행자의 밤이겠고. 예, 그게 네. 일단 1순위고, 네, 뭐 네. 그거는 두말할 잠깐 필요가 없고. 깜빡하셨었나 봐요. 네네, 잠깐 깜빡. 본인이 만든 책인데. 네. 네. 그 김민철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네.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고. 맞아요. 저 노중훈의 네. 여행에 맞춰서 한번 출연하신 적 있었는데요. 아, 네네. 네네. 그분은 카피라이터신데도 카피라이터시니까 당연히 네. 글을 너무나 잘 쓰시고, 네네. 그 어떤 장소를 바라보실 때 그 시각이 다르죠. 예,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일을 겪으시더라도 네.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메시지를 끌어내는 힘이 있으시고 그게 또 문장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맞아요. 뭘 봤을 때 뭔가 다른 것과 연결을 짓거나 아니면 치환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너무 부러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제 앞에 찐빵이 있으면 아, 찐빵이구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저걸 짜게서 빨리 입에 넣고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김민철 씨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각도 남다르고 감각도 남다르고
사실은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출판 디자이너시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좀 필요로 하는 직업 아닙니까? 저희가요. 네. 저도 그런 작가분 제 주변에 이제 작가 친구들도 네. 많은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선생님 작가님하고 똑같이 저는 그냥 책이면 책인데 그렇죠. 그 친구들은 책을 펼치면 뭐가 날아올 것 같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을 글로 또 쓰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해. 그래서 출판사에서 나한테 책을 내라는 제의가 없는 걸까? 저는 문장이 되게 단출하고 짧고 네. 보이는 대로 쓰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성을 덧대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거의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 나라의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네. 그냥 바람이 분다, 뭐 사람들이 뛰어간다, 빨리 걷는 사람, 천천히 뛰는 뭐 걷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이 하루께 있다. 에세이를 보면 그게 진짜 잘 표현되는 아, 나 거. 하루께 에세이도 싫어하는데. 그 어떤 책을 원해요? 국내에프 나한테. 약간 묘사하는데 좀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글을 쓰실 때. 묘사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가장 왜냐면 형용사 부사를 잘 못 쓰기 강점이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점? 본인이 글의 강점은 이거다. 아, 문장이 짧다. 가독성이 좋다. 그렇지. 주어 서술어, 주어 네. 동사 뭐 이렇게 이해가 빠르다. 이해가 빠르다. 네. 어려울 게 없다. 네.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읽는 아, 사람들에게 네. 막 가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 이런 게 네네. 없어요. 아, 싫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비내선 인생이 아름다운다. 유행책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 너는 자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고 어려워하는 나면은 네. 이 도시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안 생각을 들어요 저는. 안 드세요? 반감이 들어요. 아. 그래? 난 안 가겠어 그러면. 당신이 빈에서 느끼는 네.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경험 나는 다른 데서 하겠어. 청개 그리신 분. 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각설하고 네. 각설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군요. 그래서 진짜 책 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간 과정에 대해서 네. 일단 책을 내려면요, 네. 조대리님 저자가 있어야 되고 출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뭐 본인 회사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으셔도 돼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내고 싶어하는 저자들이 먼저 기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출판사가 저자를 찾는 경우 둘 다 있긴 하겠죠 물론. 그렇죠. 둘 다 있죠. 근데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글은 다들 먼저 알아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뭐 작가분이 네. 글을 뭐 매거진 같은 데다 연재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좋은 소재를 가지고 네. 그걸 본인의 SNS 같은 데다가 연재를 하신다거나 네. 하는 것들을 출판사에서 먼저 발견해서 네. 컨택하는 게 가장 흔한 경우죠. 그러니까 저자를 찾는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로에 보통 저 채널이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세상에 내보낸 글들 네. 그게 종이 잡지든 뭐 온라인 매체든 네네. 뭐 개인 SNS든 네네. 그럼 그걸 계속 이렇게 서치 이렇게 검색 또 이렇게 찾아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특히나 더 기획에 대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편집자들이 그 편집이랑 또 별도로 그런 기획 과정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제 찾고 그게 있고. 점점 더 에디터한테 많이 요구되는 업무가 됐어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테마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그 기획에 적합한 저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저자를 보고 이 사람 너무 괜찮아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걸 잘 살릴 수 있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가나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이미 책을 몇 권 쓰신 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분의 관심사를 저희가 파악해서 네. 그 관심사에 맞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책을 냈던 저자라도 네. 지금 어딘가에 특정한 주제나 컨셉으로 본인이 연재를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네. 그걸로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제안을 드리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 말고 네. 이제 아까 또 모두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 기획안을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떻게 고릅니까? 어떻게 선별합니까? 누구는 킬하고 누구는 살리고. 그 아무래도 책을 한 번도 안 내보셨던 분들은 네. 그 투고해서 책을 내는 방법을 많이 택하실 텐데 네. 일단 저희가 투고 원고가 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솔직히 10%도 안 되죠. 네, 10%도 안 돼요. 네. 한
5% 정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딱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적다라고 네.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저희 팟캐스트에 나온 작가분들은 대부분은 투고로 많이 책을 먼저 제안한 경우들이 네, 있었죠. 네. 왕왕 네. 있었죠. 근데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네. 이제 이 팟캐스트 출연하셨던 분들 네. 쭉 명단을 보니까 네. 그분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다들 자기 책에 명확한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획안을 낼 때 네. 테마와 컨셉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다 이건가요? 네네. 뽑힐 확률이 그나마 좀 높아진다.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디까지 기획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뭐 테마 컨셉뿐만이 아니라 목차 이런 것까지도 짜야 돼요? 목차랑 샘플 원고까지 같이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뭐 몇 줄 써가지고는 택도 없겠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본인이 받아본 기획안 중에 네. 실제로 조 대리님이 통과시켜가지고 책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아직 이제 제가 투고받은 원고 중에 나온 건 아닌데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원고 중에 나올 출간 예정인? 네, 출간 예정인 책이 있어요. 그거는 미리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건 좀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여행서는 아니고요. 여행서는 아니고. 네, 에세이 쪽 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네. 이 출판사와 이제 저자가 같이 책을 내기로 의기투합이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진행 과정을 겪습니까? 밟아야 되나요? 일단은 계약서? 이게 그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계약서를 건가요? 쓰는 것부터 해야지. 네. 그 회사마다 이제 네. 그 기획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조금씩 달라요. 네네. 예, 근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제 그런 기획안을 가지고 네. 저자 미팅을 가장 먼저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보내주신 기획안 또는 저희가 제안드린 기획으로 네. 책을 집필하실 수 있는지 어허. 언제까지 좀 집필이 가능하신지 네. 혹은 저희가 어떤 수정 방향을 제안 드렸을 때 네. 그대로 작업이 가능하신지 등을 논의하고 그 단계에서 엎어지기도 해요? 네, 그 단계에서 엎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건 네네. 또는 막상 에디터가 만나보니까 네. 되게 별로다 뭐 이런 경우 네, 그렇죠.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되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조심스럽지, 네, 그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저희에게 제안을 주신, 그러니까 투고해 주신 분들도 네. 상처를 받으시겠지만 네. 또 편집자가 제안을 한 경우에는 편집자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지. 미팅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데랑 하게 됐다. 동시에 좀 여러 곳이 제안을 해서 다른 데랑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쪽에서 드린 기획안이 처음엔 좀 솔깃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미흡하다. 네, 미흡한 것 같다. 음흠.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네. 편집자도 자괴감이 들죠. 그런 사람 이름 대봐요. 어떤 분이세요? 착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 누구세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혹시 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럼 네. 미팅까지 해가지고 서로 뜻이 잘 맞는다. 네네. 합시다.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회사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계약서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회사는 좀 더 절차가 있는데요. 그 회사로 돌아가서 마케팅 팀하고 네. 먼저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참고할 만한 의견으로 저희가 좀 많이 조언을 듣거든요. 아주 중요하지. 네네. 왜냐하면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편집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만 네. 직접 필드에서 뛰시는 마케터 분들이 훨씬 더 그 시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주제의 책을 냈을 때 그 책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 책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주제로 나왔던 그 전에 다른 책들이 있는지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책들의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아. 것들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포지셔닝의 작업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포지셔닝의 작업이죠. 네네. 네. 그 마케팅 팀은 네. 우리가 쉽게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전화 받으세요, 장 작가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왜 안 들어왔냐? 가방 남편이에요? 도착은 했나?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시고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실시간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게. 괜찮아요. 저 안 받으면 더 이상하지. 도대체 집에 캐리어는 와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는 사라졌고 아내는 통화가 안 되고 도대체 내 아내는 어디 있는 걸까? 괜찮아요. 이따가 우리 한 100번 걸리는데. 이 사람 어디 갔나? 그러니까. 아니면 잠깐 장자가 나가서 통화하고 오셔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조대리님. 네. 아까 잠깐 얘기한 그런 마케팅 그 분들 하시는 분들의 네네.
이 영역 중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서점 또는 뭐 중소 규모의 서점이라도 서점의 매대에 책을 들어가게끔 하는 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다 포함이 되죠. 아,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요즘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로 와서 마케팅 팀의 조언도 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사장님한테 네네. 그 기획안이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네. 사장님이 주재하는 네, 사장님 네. 주재하는 회의를 하고 거기서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에디터들은 다 심지어 마케팅 팀에서도 다 찬성을 했는데 네, 사장님 홀로 네. 혼자 네. 안 된다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사장님도 책을 팔려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잖아요. 당연하죠. 편집자와 마케터가 다 좋다고 했다는 거는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이 뭔가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이 네.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근거 이씨 말씀하신 적은 있군요. 근데 거의 저희 양쪽 네. 팀에서 다 동의를 했을 때는 네. 거절된 적이 별로 없긴 했었어요. 홀로 반대하신 적 없어요, 사장님? 홀로 반대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적은 거의 없으셨어요. 풍경이 안쪽. 아직 보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저 풍경이 안쪽을 제 책에 언젠가 내고 싶은 제 책의 제목. 자, 다시 우리 전화 통화를 끝내 장은정 작가님께서 스튜디오 녹음실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자, 남편과 통화를 하셨나요? 네. 뭐라 그러시던가요, 우리? 네, 15일간 아내를 잃어버렸던 남편. 잘 놀다 오라고. 아, 정말 화나거나 뭐 실망한 목소리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전혀 아닙니다. 아, 다시 한번 마이크에 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좀 가까이. 네. 네, 신나게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 오고. 야, 이걸 어떻게 일해야 될까? 사랑하시죠? 그럼요. 아, 그래요? 시장님 남자친구 사랑하시죠? 네. 남자친구 성함이 농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주재하는 이제 회의를 한 번 더 거치고 네. 최종 이제 결론이 나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계약서를 씁니까? 네, 그렇죠. 그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회사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담당 에디터가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고요. 네네. 뭐 인쇄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자에게 가는 증정 도서라든지 네. 뭐 그 외에 뭐 전자책을 계약했을 전자책에 대한 네. 또 인쇄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은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아하. 네, 근데 뭔가 예외적으로 별도의 논의가 네.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은 조정을 하기는 하지만 네. 대체로는 대동소이하죠. 네네 거의 비슷하게 아마 이거는 근데 다른 출판사도 네. 다 비슷하게 그렇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 한 권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인쇄겠죠. 네. 근데 인쇄도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맞아요, 뭐 거의 아주 비슷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10%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10%라는 건 책 가격이 15,000원이면 1,500원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책을 내서 뭔가 돈 좀 만졌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 다르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극히 드문 사막에 비가 올 확률보다 더 적어. 내가 보기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이제 아주 세부 이제 조항들이 들어간 계약서를 마련해서 네. 이제 저자를 다시 만나가지고 서로 서류를 검토하고 사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계약서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좀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쇄는 보통 이제 회사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네네. 네, 우리 조대리님은 네. 10% 그죠? 네. 그리고 보통 초판이라고 하죠. 네. 몇 부 정도를 찍습니까? 그거는 책마다 다릅니까? 네, 책마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출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많이 안 좋죠. 네네. 그래서 그 초판 부스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 네네. 뭐 적게는 1,000부를 찍는 곳도 있고, 네, 그리고 보통은 2,000부 정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000부를 초판 발행 오. 부수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책을 팔 수 있다는 자신감? 아, 자신감. 아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책과 잡지의 대란 시대인데 네. 북라이프 비즈니스 복수는 네네네. 괜찮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정말 괜찮아요. 그래요? 네네네.
진짜로? 실용서 있는 출판사들이 네. 아무래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출 규모만 놓고 따졌을 때 음. 사실은 비즈니스 북스 쪽이 훨씬 더 탄탄하기는 해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모에 산 거잖아요. 지금 비즈니스 북스 안에 네. 북라이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초판은 이제 그렇게 찍고 보통 이제 초판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 이제 증세를 하잖아요. 네. 2쇄, 3쇄. 네, 네. 그런 건 보통 얼마씩 찍습니까? 그것도 판매 네. 속도라든지 네. 그리고 좀 이게 얼마 만에 소진이 될 것인가를 좀 계산을 해서 네네.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네. 좀 판매되는 속도가 빠르면 2,000부에서 3,000부를 찍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찍어요? 네네. 보통 단대는 1,000부 정도씩 찍는 것 같던데. 네. 그리고 근데 판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나 이미 네. 출간된 지 좀 오래된 책이다. 네. 그러면 저희도 1,000부에서 1,500부 정도를 찍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도 질문 하나 있는 게 네. 쇠가 좀 많아 보이면 되게 베스트셀러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적게 찍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쇠를 음.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쇠를 찍을 때 이 책이 판매가 잘 돼서 3,000부를 찍는다고 하면은 네. 그거를 쇠를 나눠서 그 판권 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3세, 4세, 5세 이런 식으로 판권이 다 독자들은 다르게. 그게 더 있어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오. 책을 샀을 때 5세라고 하면 이 책 벌써 5세 나갔어?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사야지 이런 느낌 드니까. 네. 오늘 새로운 책 봤어요. 일주일 만에 7세?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우리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긴 했지만 실장님 기억력은 정말 불과 30분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육세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정우 씨의 걷는 사람 하정우 씨가 책을 냈어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올렸죠. 1판 1쇄 2018년 11월 23일. 네. 1판 6쇄 네. 2018년 12월 14일. 그러니까 네. 초판 나오고 한 20여일 상관으로 네. 6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좋겠다. 부럽다고 이렇게 멘트를. 근데 나는 일주일에 7세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은 수의 추가 부수를 찍어서 쇄를 늘리는 방법도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네네네. 만약에 2쇄 때 2,000부 찍으면 2,000부 전체 다 2쇄로. 정말 자신 있는 출판사네. 네. 그러네. 네. 그렇군요. 저자 증정본이라는 게 뭐냐면 책에 나왔을 때 저자에게 무료로 주는 네. 제가 책 한 권도 내기 전에는 네. 그 내가 저자인데 한 100권에서 300권은 주겠지? 그 생각했어요. 15권을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보통 10건. 보통 저희 얼마 어린이 줘요? 진짜 15건 뭐 이렇게 그래요? 주는데. 북라이프는 어때요? 저 20권. 20권. 네네. 20권이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조금 줘요? 근데 저희도 네. 땅 파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땅 파서 글을 쓰나요? 파볼까요? 누가 먼저 붙이나? 보통은 그렇게 주는구나. 15권, 20권은 안팎이군요. 네네. 근데 그 대신에 네. 이제 저자분들이 책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네. 저희가 정가로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할인. 네,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20% 정도 할인이 되나요? 70%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원래 가격의 네네. 70% 정도? 네네. 근데 그걸 사려면 네. 출판사로 바로 직접 연락해야 되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일반 서점에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거 궁금하시니까 그러니까 인세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지금 북라이프의 예를 들자면 저희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초판 인쇄 같은 경우는 네. 초판을 저희가 3,000부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은 그거는 한꺼번에 네. 드리고 네. 그 이후부터는 판매되는 네. 거에 따라서 네네. 제세를 찍었을 때 네. 판매분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네. 어떤 회사는 반기별로 그러니까 네.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곳들도 있고 너무 싫어. 근데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까지 가는 데는 별로 없고요. 보통 분기 아니면 반기 정도? 우리 장은준 작가님 여기서 나지막히 있어. 있어요. 있어요, 어린이 책 이렇게. 쪽은 좀 많고요. 그래요. 어린이 책은 선인세가 사실 어린이 책은 또 판매 부수가 틀려가지고 그렇죠. 부수가 훨씬 많거든요. 음. 선인들이고 그림책 뭐 나누기 하면 인세 5%씩 나눠 가지니까 음. 선인세를 예전에는 만부 기준으로 선인세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평생을 어린이 잡지, 어린이 책과 씨름을 하셔서 네. 저렇게
동심, 동화 같은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순수한 마음, 순진무구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게 애들을 됐어요. 망쳐놓을 수도 있어. 뭐라고요? 아니, 애들을 망치다니요. 무슨 말씀을.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풀어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 대리님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인세가 10%입니다. 책 가격을 15,000원으로 정했어요. 아니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으로 합시다. 요즘 10,000원치가 잘 없긴 하지만 10,000원으로 책 가격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3,000부를 초판에 찍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3,000부는 다 팔리지 않더라도 저 회사가 3,000부에 해당하는 인세는 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00원 곱하기 3,000부 하면 4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450만 원은 네. 책이 안 팔려도 저자인 저에게 네네. 주게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450만 원 어떻게 주느냐? 계약서를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계약금이라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뭐 며칠 상관으로 400만 원 중에 일부 네. 100만 원이든 절반 가량이 되는 200만 원이든 간에 네네네. 저희 주죠, 그죠? 그렇죠. 그 나머지는 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입금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뭐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금을 해주시거나 네네. 맞죠, 제 얘기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받게 될 돈은 초파하는 게 돈 다예요. 어지간하면 그래요, 진짜. 이걸로 뭐 왜냐면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이 4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당연히 아닌데 저희 교회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아 제가 계산 아까 잘못했구나. 10,000원에 10%면은 1,000원인데 네네. 아,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5,000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책 가격을.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선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몇백만 원이 당연히 큰 돈이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여러분들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가는 돈, 저 같은 경우에 먹으러 다니는 돈, 뭐 집필에 노고, 그 책을 쓰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기회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진짜 사실은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배고파. 씨. 그렇죠. 참고로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었더니. 장은정 작가님의 여행자의 밤은 네. 판매 현황이 어떻습니까? 1급 비밀이고요. 그때 얘기했는데 정 작가님 우리 나와가지고 그때 2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들어갔어?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했어요? 네. 띠리리 띠로리 아니 여행자의 밤은 굉장히 너무 좋은 저희 책인데 팟캐스트에서도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아, 정말요? 근데 왜 생각보다 이게 판매가 좀 느립니까? 여행자의 밤은 저한테 정말 아픈 손가락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왜냐하면 제 진짜 이 책을 만들 때 작가님하고도 많이 만나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컨셉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내용도 네. 하나하나 저희 이제 작가님하고 제가 다 논의해가면서 만들었는데 네.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럼 네. 네. 얘기하세요. 생각보다 좀 판매가 저조해서 네,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쓰리네요. 아, 막 몰려든 참에 또 말씀이 끝나시네. 좀 더 길게 말을 했어야 됐나요? 근데 이렇게 처음 스타트가 빵 터지고 지지부진한 케이스. 네. 처음엔 좀 느리게 가다가 네네. 뒷심을 발휘하는 경우 네. 여러 경우가 있죠. 네네. 그렇죠. 여행자 보면 후자를 기원하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되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여행자의 밤 같은 경우에는 좀 컨셉이 분명하고 네. 어쨌든 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아직까지 그렇게 막 판매가 확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좀 판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은정 작가님이 그 대만에서 가져오신 이 타로로 만든 이 빵이라고 해야 되나? 과자라고 해야 되나? 야, 이거 안 달아서 좋네. 안 달아요. 안 달아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이거. 아, 식당은. 물 좀. 아니, 그게 아니라 괴물 좀 말이야. 괴물. 모아봐, 안 모아. 물. 아, 다음 기획하고 계신 건 지금 몇 종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 내년 상반기에 나올 책들은 좀 어느 정도 라인업이 정해졌고요. 네, 이제 그리고
그 하반기에 나올 이제 책들은 이제 조금씩 더 기획을 하면서 채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약간 이상한 소리가. 에디터 한 분이 1년에 몇 권 정도 그래. 기획하고 진행을 하시는.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편집자 한 명이 6권의 책을 네, 만들고 있고요. 야, 그 중노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6권이면 굉장히 평이한 케이스고, 그 정도인 거. 네. 그 심한 회사, 네네. 일이 힘든 회사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권씩 막 그렇죠. 이렇게 낼 거. 막 10권, 12권 이렇게 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와, 북라이프는 근무 환경이 괜찮네요, 그러면. 네, 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대신 연봉이 낮겠죠. 농담이에요. 나 이거 터질 줄 알았는데 지금 애들 날린 건데. 알았어요. 어쨌든 사실은 여러분 진짜 제가 잘 압니다만 잡지도 그렇고 출판사 에디터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눈 빠지고 뼈가 삭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일이죠. 굉장히 힘들죠. 이게 제가 힘들어요. 일을 한 지 한 7년 좀 넘었는데 일을 해도 뭔가 익숙해지지 않는 느낌 같은 아, 게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요? 네네. 우리가 그 계속 여행자의 새로운 밤 주제로 작가들 네. 만나고 맞아요. 하니까. 네. 아, 그렇구나. 책 내용이 달라지니까. 네. 인간도 달라지고. 네네. 인간이 달라지는 건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책에 대해서 좀 잘 팔리는 인간은 또 저자는 그렇죠. 교만해지면서 인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본인에게 다짐을 난 이러지 말아야겠다 아니죠. 다짐하시는 저는 잘 건가요? 돼서 바뀌고 싶어요. 정말로. 그럼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마련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계약이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필자 저자는 책 내용을 집필하게 되겠군요. 네. 물론 여러 가지 것도 갈래가 있지. 예를 들면 자기가 기존에 썼던 거를 모아서 손질해서 내는 경우는 조금 빨라질 터이고 네네. 완전 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쓰는 건 더 기간이 아마 오래 걸릴 테고.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출판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감 일자를 지키는 거죠. 사실은. 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자 10명이 있으면 네. 8, 9은 안 지키죠. 그게 일정을 어느 정도 드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꼭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쵸. 미리 저자랑. 협의를 하죠. 그죠? 근데 네. 저는 좀 계약할 때 빠듯하게 일정을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는 편이고. 빠듯하게 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새로 집필을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도 정말? 네네. 그 여행자의 밤 같은 경우에도 집필하신 한 1년 정도 네, 제가 텀 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장은정 작가는 굉장히 마감을 잘 지켰다고. 네네. 마감을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 대리님이 작업하는 작가나 필자 저자들은 네. 그렇게 마감을 어긴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군요. 네. 이제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7분 정도는 그러니까 뭐 열에 7분 정도는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출판사 에디터가 힘드냐면 뭐 출판 시장 분석, 준비, 저자 찾기, 뭐 계약 준비, 계약 받고 계약서 쓰게 하게끔 하고 결과물을 받고 그걸 또 편집하고 뭐 교정 보고 뭐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필자 컨디션도 가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에디터가. 네. 지난번에 장은정 작가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글이 안 풀릴 때 네. 필자가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응원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들은 안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에디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제가 그 방송을 네. 2개 다 들었었는데 네. 듣고 나서 과장된 면이 있다. 아 그래요? 난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가장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받았을 때 그 선물이 그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은 훨씬 더 그게 그럼요. 위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진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필자 조무래기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진하게 가나 초콜릿처럼 카카오백 담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 잘 가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부가. 자, 그러면 마감 시간을 지켜가지고 이제 저자가 글과 원고와 뭐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사진까지 함께 이제 네. 보내줘요. 그걸 어째 보통 한꺼번에 다 보내요? 아니면 이렇게 몇 번 나눠서 보냅니까? 기성 작가, 그러니까 이미 글을 쓰셨던 네네. 그런 기성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믿고 네. 한꺼번에 받고. 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첫 책을 내시는 분들은 네. 사실 저희가 글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분이 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글을 잘 쓰고 계신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작업을 하는데 100% 신뢰가 아직 생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글을 나눠서 받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받기도 하고 아니면 2번 정도 나눠서 받기도 하고 아예 샘플 원고식으로 한 10% 아주 일부만 받아서 좀 피드백을 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집필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론 계약서를 썼지만 네. 그 이후에 그런 원고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네. 이 에디터와 저자 사이에 네. 긴장 관계, 네. 기랑 네. 부딪히고 그다음에 서로 욕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욕 안 해요. 서로 이렇게 마땅치 않아서 얼굴 붉히는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에디터가 이렇게 좀 이런 방향을 원했는데 네. 그게 안 됐을 때 네, 네. 또는 작가가 당신이 먼저 내가 내 책인데 네. 너무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 아니야.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을 만들 때 편집자랑 작가는 어쨌든 목표가 동일하잖아요. 좋은 책을 만들어서 좀 많은 독자들한테 읽히는 게 그 그렇죠. 둘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설득하는 과정을 웬만하면 거치려고 하지 먼저 자기의 의견을 좀 너무 강하게 그렇게 좀 굽히지 않고 주장한다거나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지독한 경우는 곧 보게 되실 거예요. 만약 저랑 일을 하게 되면 네. 야, 저 새끼는 진짜 마침표 하나를 양보를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쉼표 뭐 이런 게 농담이에요. 제목 빼고 다 양보하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요. 야, 이거 계약서 잘 쓰겠구나. 기획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내주시든 간에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내주든 간에 이제 원고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의 작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편집이 들어가죠. 네네. 그 편집 일정과 출간 일정도 작가님하고 논의해서 네. 결정을 하게 되고 출간 일정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려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작가님이 기존 도서 내신 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거랑 어느 정도 좀 텀을 둬서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것도 저희가 좀 맞추고 네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내야 가장 잘 팔리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내기도 하고요. 박찬일 주방장, 박찬일 셰프, 박찬일 네. 선배처럼 네. 막 이렇게 텀을 두지 않고 여러 번 이런 그렇죠. 그때 그렇더라. 자, 박찬일 한번 까고 가고. 네네. 네. 그 예전에 여행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에 많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낸다라고 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 여름 전에. 네네, 뭐 한 5월, 6월 이쯤에 낸다. 그래야 네. 사람들이 그때 책을 읽고 7월, 8월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사람들이 사시사철 다 상관없이 맞아요. 여행을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여행서라고 해서 무조건 뭐 5, 6월에 낸다. 그런 규칙 같은 거는 사실 거의 없어졌고요. 그것보다는 어느 지역의 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네네. 아니면 어떤 주제로 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만약에 네. 제가 내고 싶어하는 네. 해외 여행 에세이 네. 풍경의 안쪽 네. 만약에 완성을 시킨다는 과정했을 때 네. 언제쯤 제 책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컨셉이 네. 계절을 타는 컨셉은 아니잖아요. 뭣도 안 타는 컨셉이야. 내가 보기엔 이 책을 내면 네. 바람을 안 탈 것 같아요. 그냥 책이 무풍지대처럼 고요해서 팔리지도 않고. 최근에 걸그룹 러블리즈가 신곡을 냈어요. 네. 찾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네, 노래인데요. 거기 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러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먼지만 쌓인 네. 이걸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제 비유한 건데요. 마치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그 우려가 큽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조대님.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네. 책 제목이 뭐였죠? 김혜선은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네. 책은 알아서들 그냥 저 읽어들 보시고요. 2부에서는 네. 과연 편집이라는 건 뭐냐, 편집 구체적인 내용, 네. 책을 만드는 후반부 과정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날로 먹는 것 같나요? 방송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되게 독자들한테는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책 내고 네.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금과 옥조 네.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스스로 자평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4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북라이프 임프린트 아니구나 비즈니스북스 임프린트인 북라이프의 에디터로 근무하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네고시에이터 설득가 전략가 맞죠?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유진 씨와 함께했습니다.